단 2주입니다. 딱 14일만 부부관계를 멈춰도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쉬는 건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그 사이 몸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괜히 짜증이 늘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다르고 자신감이 묘하게 줄어든 것 같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그 느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는 호르몬과 혈류, 신경 반응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40대 남성 전문의로 수많은 중년 남성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쉬었을 뿐인데 갑자기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조금이 바로 2주였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안 했을 뿐인데 반응이 늦어지고 강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자신감까지 무너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2주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서서히가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미 변화를 겪고 나서야 알아차립니다.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몸은 예전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최근에 비슷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기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 2주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남자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상태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까지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와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서 시작되는 반응의 둔화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반응이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해야 시작되는 느낌, 이게 바로 초기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먼저 움직이던 상태에서 머리가 개입해야 움직이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가볍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몸 안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으로 연결하는 신경회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뇌에서 반응 신호를 보내고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반응해야 하는데 이 연결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주 정도 관계가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이 흔들리고 도파민 반응도 둔해지면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순간이 이제는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벌써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응이 늦어지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더 반응이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은 마음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던 단계에서 이미 한 단계 뒤로 밀려난 상태,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그 다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감됩니다. 바로 단단함, 발기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응 속도는 핑계로 넘길 수 있어도 강도의 변화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유지되던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한 자극인데도 강도가 덜하고 유지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간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2주 정도 사용이 줄어들었을 뿐인데도 해면체로 들어가는 혈류 반응이 눈에 띄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혈관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피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충분하게 몰려들고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용할수록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자극과 반응이 줄어들면 혈관의 확장 반응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꽉 차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때 남성들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이게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다음 상황에서 더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또 혈류를 방해합니다. 결국 몸의 문제의 심리까지 얹히면서 더 빠르게 악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처음엔 한 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신경 쓰여서 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히 강도가 조금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몸의 혈관 반응 시스템이 이미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기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남자의 기세를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흐름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자신감과 에너지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요즘 좀 피곤하다, 괜히 의욕이 없다 정도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2주만 관계가 줄어들어도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이 깨지면서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도 몸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는 몸이 무겁고 시작이 늦어집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예민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호르몬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성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추진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표정과 말투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성 본인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감소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의욕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관계를 안 하니까 호르몬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더하기 싫어지고 결국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끊어내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들어서면 남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점점 깎여나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몸도 문제지만 요즘은 마음이 먼저 꺾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에너지와 중심이 흔들리는 단계,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다음 단계는 몸 밖으로까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용하게 진행되면서도 이후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립선과 하복부 순환 기능의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전혀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게 왜 관계랑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단순히 기관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과 배출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배출이 줄어들면 내부에 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흐르던 것이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떨어지고 하복부 전체 순환이 둔해지면서 다양한 불편감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소변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느껴지거나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이미 전립선 기능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감을 넘어서 염증이나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라면 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실제 진료에서도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계속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일정 기간 순환과 배출이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변화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능 저하,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몸의 문제를 넘어 관계 전체를 바꿔버리는 단계입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좀 피곤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2주, 3주 반복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스킨십이 더 어색해지고 괜히 먼저 다가가기 부담스러워지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네던 손길이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때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한데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피하지? 이제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걸 서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부담을 느껴 더 피하고 아내는 상처를 받아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관계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있는 느낌, 대화는 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 이게 쌓이면 부부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어색함과 거리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더 위험한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를 남자로, 여자로 보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가까워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공백, 바로 이런 짧은 단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 자체가 끊어지는 단계,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면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몸은 망가지는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류와 신경 반응,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자극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계속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킨십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터치하는 것, 이런 작은 자극들이 뇌와 몸에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경 반응이 살아나고 혈류 반응이 다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금방 돌아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남자의 몸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직 반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흐름을 만들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전체적인 에너지, 자신감, 생활 리듬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몸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이걸 계속 방치하면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쉬는 건 문제 없겠지. 그런데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작은 공백이 어느 순간 돌아오기 어려운 거리로 바뀌어버린 경우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깨닫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몸은 이전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노력한다고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반응이 남아있을 때, 아직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일 때, 이 시점에서 관리하고 다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쓰면 살아나고 멈추면 빠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지금의 선택입니다. 2주라는 시간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